음력으로 5월 29일인 2026년 7월 13일이 나의 팔순 다음 해인 나의 81회 생일날이다. 81회 생일을 맞아 7월 10일 일요일부터 7월 16일 목요일까지 4박 5일간 백두산 여행하고 있다. 넓은 들판에 도문 시내의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도문 버스 정류장을 지난다. 도문 시내 중심으로 들어간다. 도문 도로변이 꽃밭이다. 노란 꽃들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도문 시내 상점 간판에 한자와 한글이 함께 적혀 있다. 도문에 조선족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란다. 드디어 두만강 주차장에 도착한다. 버스에서 내려 가이드 뒤를 따라간다. 두만강변에 있는 강변공원으로 들어간다. 가이드가 강변공원 강정의 안내판에 걸린 커다란 중국 지도를 보고 중국에 대하여 설명한다. 중국 지도를 보면 닭같이 생겼단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중국의 북쪽으로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대이란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중국 땅이고 두만강 건너편은 북한 땅이란다. 가이드의 해설을 듣고 강변공원 둘레에 있는 두만강으로 걸어간다. 두만강으로 걸어가는 강변공원 강정에 설치된 도문의 안내판을 보고 가이드가 설명한다. 안내판에 그려진 우리나라 지도에서 두만강이 러시아 땅과 중국 땅과 북한 땅의 세 나라의 땅이 만나는 경계점으로 기역자로 꺾이는 한반도 최북단이란다. 안내판까지 설명을 마친 후 가이드가 두만강변으로 걸어간다. 두만강변 뚝에 올라가서 가이드가 해설한다. 두만강 건너편은 북한 땅이란다. 북한 땅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단다. 건물들은 선전용으로 만든 건물들이란다. 두만강 건너 한시 방향으로 하얀 건물을 보란다. 하얀 건물 벽에 사진 2장이 걸려 있단다. 누구의 사진인가 묻는다.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 사진이란다. 두만강 강변은 중국 지린성 예변 조선족 자치주 도문시의 동쪽 두만강변에 자리잡은 공원이란다. 총 길이는 5km에 달한단다. 이 공원은 환경이 아름답고 깨끗하며 북한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든단다. 한국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백두산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빙 돌아서 중국을 통하여 백두산을 관광한단다. 두만강변에 중국 국기와 북한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단다. 중국 오성기 옆에는 도문이라고 새겨 있고 북한 인공기 옆에는 남양이라고 적혀 있단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이 모여 기념 촬영을 많이 하는 곳이란다. 두만강 강변 계단 표지판에 도문 정신이 새겨져 있단다. 도문 정신은 예의숭상, 개방포용, 착실혁신 등이란다. 이외에도 계단 표지판에 아리랑, 눈물 젖은 두만강, 두만강의 전설, 두만강과 해양 진출 등의 글씨도 새겨져 있단다. 백두산 정상에 있는 천지는 옛날에는 두만박이라고 불렀고 송하강, 압록강, 두만강 등 세 갈래의 강물이 흐르는 발원지이란다. 세 갈래 강물 중 두만강이 바다와 제일 가깝다고 해서 백두산 천지의 최고 강이라고 한단다. 중국과 북한의 연결 통로인 도문대교가 두만강에 놓여 있단다. 도문대교는 중국의 도문시와 북한의 남양시 사이를 가로지르는 두만강 위에 놓여 있단다. 약 100m에 이르는 도문대교의 중간에 병계선이라는 중국어와 한글로 적혀 있단다. 도문대교 중앙에 색깔이 다른 두 색이 만나는 곳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이란다. 도문대교는 차량 2대가 간신히 비껴갈 수 있을 정도의 비좁은 콘크리트 다리이란다. 중국 쪽은 공안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단다. 그러나 북한 쪽은 인기척조차 없단다. 도문강변공원에 중국에서 세워놓은 정조변경, 국경, 정조국경, 중국 도문, 구안, 중조 우의탑이라는 5개의 탑이 현란하단다. 이곳에서도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단다. 두만강의 강폭이 약 400 내지 500m 정도로 좁단다.
물길은 낮은 곳인 중국 쪽 강변을 흘러가고 있단다. 장마철에는 흙탕물이 강폭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흘러간단다. 두만강을 중국에서는 도문시에 있다고 해서 도문강이라고 부른단다. 두만강에 관한 해설이 끝난 후 가이드가 지금부터 30분간 자유로이 두만강을 관람하란다. 두만강을 구경하고 버스 정상으로 가는 길에 공중화장실이 있다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정상으로 와서 버스에 오르란다. 우리 관광차 번호가 555호이란다. 가이드 두만강에 가는 해설이 끝나자 우리 팀들은 개인별로 도문강변과 도만강을 구경한다. 나는 두만강 뚜기에 서서 두만강을 바라본다. 두만강에 붉은 항토물이 흐르고 있다. 최근에 백두산에 태풍이 불어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란다. 두만강 폭이 좁다. 북한 탈북자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탈북한다는 뉴스를 자주 보았다. 직접 두만강에 와서 보니 북한 탈북자들이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강폭이 좁고 강물도 많이 흐르지 않고 있다. 두만강 건너편에 북한에서 선전용으로 만든 집들을 바라본다. 북한 건물들은 중국 도문 강변공원 아랫부분에 두만강 건너편에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우뚝 솟은 하얀 건물벽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북한 마을에는 길거리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나 보다. 북한 마을 부근에 중국 도문에서 북한으로 건너갈 수 있는 연결 통로인 도문대교가 놓여 있다. 중국의 도문시와 북한의 남양시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다는 다리이란다. 도문대교를 구경하기 위하여 두만강 유람선 선착장에서 강변공원 아래로 내려간다. 내려가는 길이 상가이다. 상가들을 구경하면서 한참을 내려가니 도문대교가 나온다. 약 100m에 이르는 도문대교의 중간에는 경계선이라는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도 보인다. 도문대교를 구경하고 다시 강변공원 중앙에 있는 유람선 선착장으로 되돌아온다. 선착장 부근 도로변 큰 나무 아래에 도문시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노래를 틀어놓고 노랫가락에 맞추어 흥겨운 춤을 추고 있다. 춤 구경을 하면서 유람선 선착장으로 내려간다. 유람선들이 비가 와서 그런지 운행되지 않고 세워져 있다. 유람선을 타고 두만강을 유람하면 북한 남양지역과 중국 도문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단다. 수상 유람선은 거의 정지상태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단다. 대신에 두만강 중간까지 운행하는 보트를 탄단다. 보트는 북한 쪽으로 접근하여 강 주변을 둘러보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단다. 보트를 타고 북한의 남양시를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단다. 겨울에는 썰매장, 스케이트장도 운영하고 있단다. 두만강 강변 계단 표지판에 레이숭상, 개방포용, 착실혁신 등이 도문 정시인이 새겨져 있다. 이외에도 계단 표지판에 아리랑, 눈물 젖은 두만강, 두만강의 전설, 두만강과 해양 진출 등이 새겨져 있다. 유람선 선착장을 구경하고 두만강 강변으로 올라온다. 강변공원에 중국 국기와 북한 국기가 게시되어 있다. 중국 오성기 옆에는 도문이라고 새겨져 있고 북한 인공기 옆에는 남양이라고 적혀 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이 기름 촬영하고 있다. 유람선을 구경하고 다시 두만강 뚝으로 올라와 한 번 더 북한 땅을 바라본다. 두만강 건너 북한 땅에는 북한 주민들이 사는 우리 땅이라는 생각을 하니 그리움이 묻어나는 땅이다. 두만강 변 둑에서 김정구 선생의 눈물 젖은 두만강 노래를 흥얼거려 본다. 두만강 푸른물에 노젓는 벼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님을 싣고 떠나던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시려나. 두만강을 관람하고 버스를 타기 위하여 주차장을 향하여 걸어간다. 가는 길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버스에 오른다.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한다. 두만강에서 1시간을 달려 용정으로 간단다. 여기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만 백두산은 높이가 2,500m 이상이란다. 그래서 백두산에는 태풍이 불고 있단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백두산을 볼 확률이 낮다고 본단다.